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희고, 벌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과학 4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자료는 작년 4월에 만들었는데 올해 데이터까지는 업데이트 하진 못했고요. 뒤쪽에 이제 생물 부분만 올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고, 근데 뭐 올해 것까지 포함해도 경향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가 4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내용이 꽤 많아서 그냥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3년치, 올해를 제외하고 13년치 기출문제 물화생지 4과목을 풀어보고서 이제 난이도,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 뭐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통계치를 내고 분석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합격자 수기들이 많이 올라오죠. 1차에 합격한 분들이나 2차에 합격한 분들. 그 수기들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 수기들이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제시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수기들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또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패 요인이었던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런 수기들에 나오는 내용하고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수기들에 나오는 결론 제안하고 동일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서 검증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여기 2022년은 빠져 있는데 4년간은 출제 경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9년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특성은 민법, 산재, 자과 다 현재 4년간의 시기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한 가지 특성은 이제 현재는 이게 꽈락률인데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9년치가 산인공에서 통계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얘를 페이즈 1이라고 부르고, 현재를 페이즈 2라고 부르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꽈락률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꽈락률이 좀 엄청나게 높았을 때가 있죠. 이때는 60%가 꽈락이었으니까 자연과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죠. 근데 현재는 좀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2023년 내년에 어떻게 나올 건가, 굳이 예측하자면 이 페이즈 2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즈 2가 변별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대충 하신 분들은 많이 못 얻겠죠. 근데 페이즈 1은 좀 변별력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페이즈 2의 경향에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모릅니다. 페이즈 1처럼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선 파악하고 싶은 게 현재의 자연과학의 자연과학 몇 점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라는 지표를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아까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를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제 컷이 한 7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민법 4점, 산재 5점, 자관 7.4점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는 페이즈 2의 시기는 페이즈 1보다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자가가 한 7점 올라갔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2016년의 자료인데 산인공에서는 그 응시자의 민법 산재 자과별 평균은 매년 공개를 합니다. 근데 합격자의 평균을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6년입니다. 이때 자세한 통계치를 제시를 했는데 몇 년 후에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구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리고 다시는 합격자의 평균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 2016년에 합격자의 평균이 산재가 85, 민법이 89, 자연과학이 한 66 정도 됐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도 더 높겠죠. 예. 66점이고 지금 페이즈 2의 시기고 한 7점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합격자들은 점수가 높으니까 한 6점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한 70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2점 아니면 높으면 73점. 그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점수를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72.5 정도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0점을 맞으셔도 되고요. 65점을 맞으셔도 합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신 민법하고 산재가 굉장히 확실하게 받쳐줘야 되죠. 민법 산재가 90, 95가 나오면 자연과학 65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치는 현재 72.5점 정도가 안정적인 것 같고요. 물론 더 높으면 좋죠. 뭐 75점이나 80점, 90점이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연과학은 공부하셔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산재는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70점, 80점, 90점, 95, 100점 맞으시는 분도 있고, 민법은 100점 맞으시는 분도 꽤 많죠. 산재도 95까지 올라갑니다. 100점은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자연과학은 그 정도 노력을 투입해도 80점까지 거의 못 갑니다. 80점대로 가는 분들은 자연과학에 뭐 2개 이상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3개 이상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특수한 분들은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75점 최고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특성이 다르고요. 이유는 일단 생물의 경우는 아예 전공자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끼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웬만큼 공부해도 못 맞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는 화학 1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돼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풉니다. 예. 화학은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물리도 뭐 7개, 8개까지는 가시는데 그 이상 좀 무리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경우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1차에서는 중요 과목이 산재죠. 예, 특허하고 성표를 잘 하셔야지 2차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 뭐 디보는 선택하시는 분들은 디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 민법이 중요하고, 자과는 사실 사이드죠. 가장 중요도가 낮은데 문제는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결국 민법 산재는 목표치까지 올리지만 자과를 못 올려서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낮지만 오히려 자과에 대한 전략은 초기에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초기에 네 과목을 나는 각각 전공이 뭐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몇 개씩 꼭 맞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전에서 풀이 시간까지 맞춰야 됩니다. 자과는 현재는 좀 나아졌지만 40문제 다 푸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조금 많아졌겠지만 40문제 다 푸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화학 문제 몇 문제는 못 풀고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푸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까지 미리 세팅을 하고 그 목표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학습 영역이나 학습 방법도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과는 1차가 끝나면 버려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딱 목표치만 달성한 다음에 달성하고 남는 시간을 절약을 해서 산재와 민법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죠. 여기 자연과학 과목 4가지의 특성을 뭐 정량적인 내용은 아니고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학의 경우가 가장 난이도도 낮고 해마다 난이도 변동이 있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 가장 적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10개까지 맞추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생물은 지학보다 난이도가 좀 높고 난이도 변동도 좀 있고, 근데 생물은 특성이 NT 문제라고 저는 부릅니다. 짱돌 문제나 불이타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물에 뭐 1년 동안 1차 공부를 한다고 하면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한 달이죠. 한 달도 사실 많은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에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객관식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복습을 좀 더 하고, 최종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 타임이 한 달인데, 생물 전공자가 아닌 분이 그 정도 한 달을 공부해서 과연 이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까? 기출문제 중에서 못 맞힌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전공자는 여기는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춰도 72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시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 변동이 심합니다. 화학은 4과목 중에 극악한 과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어떤 해에는 난이도가 심하게 높아서 사실 전공자한테도 어려울 정도고, 화학은 특히 문제 풀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전에서 난이도는 훨씬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학은 사실 4과목 중에 좀 선물 같은 과목이라서 무조건 10개 맞추셔야 돼요. 9개를 맞추면 화가 날 정도로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특별한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자과에 전공이 없는 분이라고 할 때 몇 개씩 맞추는 게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학은 10개 다 맞추고 생물은 5개 정도 맞추시면 된다. 화학은 4개, 물리는 5개나 6개 맞추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 4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까지 포함한 점수고, 생물은 8개까지 보셔야 돼요. 비전공자라도. 짱돌 문제가 1개가 나오면 9개 다 맞추셔야 됩니다. 물리도 뭐 7개, 8개까지 보셔야 돼요. 화학은 5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보면, 지학에서 9개를 맞았다고 하고, 생물하고 물리는 뭐 조금 실수를 해서 8개, 7개 정도. 그럼 합쳐서 한 15개 생각하시면 되고, 9개, 15개면 24개죠. 화학 4개 정도면 28개죠. 네. 한 70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물리, 생물에서 하나 더 맞춰서 뭐 16개 정도 맞추시면 더 확실하겠죠. 네. 그 정도가 전공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한테는 표준적인 목표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 과목은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1차 주력 과목은 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출제 경향상. 그 다음에 2차 주력으로 물리하고 생물을 아까 보신 것처럼 잡으시는 게 좋고, 화학은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화학 자신이 있으시니까 좀 화학 점수를 높여서 자가 점수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화학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전공자한테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자라도 지학하고 생물, 물리를 잘 챙기셔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가야지, 화학에 너무 집중하시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참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써놨는데, 이제 실전에서 1차 시험에서 문제를 푸실 때 문제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서로 나오죠.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이론 과목인 지학하고 생물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둘 중에서 자신 있는 걸 푸셔서 이론 과목, 지학, 생물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물리를 푸시고 화학을 푸셔야 돼요. 화학은 풀이 시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충 예측해보면, 생물하고 지학은 합쳐서 뭐 15분, 20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 15분대로 커버하실 수 있는 분도 많고요. 생물하고 지학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10분대
10분대 초반? 거의 10분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물리는 한 20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화학에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투입을 해도 많이 풀긴 힘듭니다. 어찌됐든 시간 배분은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목별 학습 방법은 지학은 하여튼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셔서 무조건 10개 맞추는 걸로 생각하시고, 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형적인 짱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시고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출제 경향상으로 올해는 짱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1개, 2개 정도. 작년, 재작년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요. 3년 전에는 한 2개 정도. 예, 그래서 지금은 짱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최대 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1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2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버리고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8개까지 가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과목 중에서 사실 논리적으로 좀 가장 어렵고, 계산 문제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네 과목 중에서는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물리하고 화학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력이 성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물이나 지리학은 그냥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공부하실 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화학은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거나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시죠. 풀 때, 실제로 내가 이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타이머를 써야 돼요. 타이머를 써서 1분이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5분이 걸리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난이도도 상중하 정도로 같이 적어 놓으셔야 되고, 그거를 같은 문제를 뭐 3주 후에 푼다 그럼 똑같이 계속 적어 놓으셔서 내가 이 문제를 실전에서 접했을 때 몇 분 내에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걸 유형화를 하셔야 돼요. 화학의 경우 특히. 그래서 뭐 화학의 이성질체 문제다 그러면 이성질체가 탄소 체인이 길면 이성질체가 많이 나오고 짧으면 적게 나오죠. 몇 개 정도까지는 2분 내에 풀 수 있고, 탄소가 몇 개 이상 넘어가면은 3, 4분 걸린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화학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죠. 물리는 풀이 시간이 좀 짧지만 화학처럼 그렇게 시간을 잘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뭐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출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기출 문제들을 꼭 잘 풀어보셔야 됐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생물인데 생물은 특히 심합니다. 생물은 네 과목 중에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대충 가야 될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을 들여도 효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특히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고, 생물에서 어떤 영역이 잘 나오고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매핑을 하신 다음에 기본서를 다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4년의 기출하고 그 이전에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리하고 화학이 난이도는 비슷해요. 그런데 계산 문제들이 주인데, 계산 문제 풀이 스텝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쉬워졌다고 할 수 있고요. 생물의 경우는 과거에는 거의 짱돌 문제가 1년에 한 3문제 정도씩 나왔는데, 현재는 한두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기 때문에 짱돌 문제가 많이 줄었다가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죠. 나머지는 데이터들이라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제가 이제 생물을 강의하기 때문에 생물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네.
기출문제 14년치의 이제 문제들을 표시를 했고 제목을 붙였고요. 맨 왼쪽은 이제 교재 편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카테고리로 다시 나누는데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이 앞쪽 부분은 생물이라는 과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생물의 물질들, 뭐 기본적인 분자들이죠. 물 분자부터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여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뒷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효소 부분이 있는데 효소 부분은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깊이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적정 수준까지 하셔야 되고, 여기는 아직은 생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용어가 좀 낯설실 텐데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나중에 표하고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전체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인데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실제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은 전공자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기출시험을 분석해보면 깊이 들어간 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가볍게 핵심 뼈대만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 뼈대만 계속 반복해서 잘 암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포 분열도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전학 부분인데 유전학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과거에는 유전학이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어요. 생물에서는 딱 주의하실 게 유전학인데 유전학은 어려운 문제가 화학이나 물리의 어려운 문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5분 이상, 전공자도 5분 이상, 비전공자면 7, 8분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체크해 놓고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공자라도 풀 가능성이 적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유전학 문제들이 다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쉬운 유전학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 어려운 거는 제쳐놓고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DNA 복제나 DNA 전사 번역 발현 쪽인데 이 부분도 좀 어렵지만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뼈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생명공학 기술 부분인데 여기도 조금 애매해서 좀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게 인체생리학인데 인체생리학은 여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부분 마치겠다? 거의 안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쪽은 출제 경향을 분석을 못 하겠어요. 어떤 건 굉장히 쉽고 어떤 건 굉장히 어렵고 어디서 나올지도 예측을 못 하겠고 중구난방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기출된 것 위주로 보시면 좀 많이 나온 게 여기 순환계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다행히 대부분 쉬웠고요. 내분비계가 많이 나왔는데 얘는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내분비계 호르몬 중에 티록신하고 인슐린이 주로 나왔는데 그 티록신하고 인슐린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영역을 넓히시면 생물 공부하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이제 민법이나 산재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류와 진화 부분인데 대부분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거의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기억하실 부분은 고세균이 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고세균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학 부분이 실제 교재들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양파 껍질 같아요. 까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분류학만은 방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계 쪽인데 대부분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여기 득점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거나 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질소순환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질소순환은 이 생태 부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그다음에 우점식물이라고 우점종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 여기를 보면 기존에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이제는 출제를 하지 않거나 까다로운 부분을 찾아서 내겠다 같습니다. 그걸 예측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셨듯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 이제 설명을 쭉 달아놨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시점에서는 전체를 잘 파악하시기 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이제 생물의 경우는 시사성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조류 독감에도 출제가 됐었고, 광우병, 프라이온에 관련된 광우병도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대장균 5157 같은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기본서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좀 출제가 됩니다. 몇 년 후에. 또는 뭐 여기 세포 사멸이나 마이크로 RNA, siRNA,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생물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구 기법들이 나왔을 때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생리의학상 같은 거. 그게 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기본서에 없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성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서 공부를 전략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5월 말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한 3시간 정도짜리 하고, 그 다음에 시사성 테마 특강을 2개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 했었고요. 그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그 기출에 관련된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 풀이 14년치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물은 무조건 기출을 그러니까 생물 공부를 1회독이라도 하면 기출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풀이 강의를 강조를 하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설이 자세한 자료가 현재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해설을 자세하게 하고 좀 중요한 이론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고요. 한 10회? 11회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12월 정도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진입하시면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테니까 집중 잘 하시고, 또 더울 때라서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무더운 여름 후회 없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